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갓들지 강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운영체제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집합에 대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 라운드 로빈은 일정한 시간 간격별로 프로세스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0에 1, 2, 3이 순서대로 도착을 했고 시간 할당량은 4밀리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대기 시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0인 시점에 P1, P2, P3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Q라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Q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P1, P2, P3가 이미 0인 시점에 대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만큼씩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P1이 4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Q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 쓴 애가 P2죠. 그래서 P2가 처리를 하는데 얘는 3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줄 쓴 애가 P3예요. 그래서 P3는 4만큼이니까 11에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P1이 진행을 하는데 4만큼씩 끊어서 하는데 어차피 얘 혼자 남은 거니까 16을 모두 처리를 하게 되면 27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P1은 대기 시간이 처음엔 0이었어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4에서 11까지는 기다렸죠. 7만큼 기다린 거죠. P1은 0에서 들어와서 4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4만큼 기다린 거죠. 자, P3는 0에서 들어와서 7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어때요? 7만큼 기다린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면 3분의 7 더하기 4 더하기 7 해가지고 3분의 18이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평균 대기 시간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총 대기 시간을 물어봤군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18이 되겠군요. 총 대기 시간 18. 네. 42번입니다. 페이지 번호가 2000바이트인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 테이블이 다음과 같을 때 논리 주소에 대한 물리 주소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는 각각 0에서 시작을 하고요. 1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부여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논리 주소다 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논리 주소를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이제 4300이 있습니다. 그럼 4300이다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논리 주소의 크기가 2000바이트씩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00. 이것의 크기가 이제 2000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가 주어지는 거죠. 얘가 이제 페이지 단위가 되고 이게 기억장치 물리 주소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 단위만 프레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주소에서는 얘가 페이지 단위가 되고 물리 주소에는 얘가 프레임 단위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0번은 얘가 이제 7번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크기가 이제 이렇게 잡혀지겠죠. 이렇게 크기가 잡혀지는데 여기서의 0번은 프레임에서는 이제 7번에 할당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얘도 0번, 얘도 1번 프레임, 또 2번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3번, 얘도 4번, 얘도 5번, 뭐 6번, 7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0번은 물리 주소 7번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4,300이죠. 네, 4,300이라는 것은 2000, 페이지 크기가 2000이니까 몇 번 페이지에 들어가느냐. 2000 곱하기 2 더하기 300이니까 얘는 2번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2번 페이지는, 이 2번 페이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5번 프레임이다 그거죠. 그래서 5번 프레임 1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는 주소가 몇 번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2000번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 변이가 얼마냐? 30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이죠. 1300번지에 네, 이 주소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4300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네, 2번 페이지, 0번, 1번, 2번 페이지에 들어있는 얘는 5번 프레임에 이곳에 들어옵니다. 5번 프레임은 여기서부터 주소를 세는 거니까 1300번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주소를 물어봤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3600입니다. 3600은 2000으로 나눠주면 어때요? 1이 되나요? 네. 2000 곱하기 1 더하기 160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번 페이지다라는 거죠. 1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3번 프레임은 3 곱하기 2000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변이값 1600은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 얘가 6000이죠. 6000에다가 1600 더하니까 7600이 되는군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500에다 쓸까요? 네, 2500에 있는 것은 2 곱하기 1이죠? 네, 1 곱하기 2000 더하기 500이 되니까 지금 1번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1번 페이지란 말이에요. 1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에 들어가죠. 그래서 3번 프레임이니까 3 곱하기 2000 더하기 500이니까 6500 주소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900은 뭐죠? 900은 네, 0 곱하기 이제 2000 더하기 변이가 900이니까 지금 얘는 0번 페이지란 말이에요. 0번 페이지는 7번 프레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7번 프레임이니까 7 곱하기 2000 네, 변이가 900이 되는 거죠. 그럼 14900번지가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어떤 프로세서가 일정한 크기의 CPU 시간 할당량을 한번 받은 후에는 강제로 대기 큐에 다른 프로세서에게 CPU를 넘겨주는 방식의 스케줄링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시간 할당량이다 라는 이런 게 나오는 스케줄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RR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10초, B 20초, C 10초, A 10초, B 10초, C 10초 이런 방식으로 넘겨주는 게 뭐예요? 바로 RR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44번입니다.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교체 방법 중 최적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페이지를 할당한 겁니다. 참조 열 순서대로 페이지가 참조될 때 페이지 부재가 6번 발생을 했대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LRU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페이지 부재가 몇 번 발생합니까? 라는 거죠. 결론은 참조열을 주어지고 나서 참조열을 주어지고 나서 LRU 방식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LRU 방식은 뭐죠?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참조열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써볼까요? 네, 1, 2, 0, 3, 0, 5, 2, 3, 7, 5, 3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 장소가 몇 개가 있냐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1 들어왔죠. 페이지 부재. 자, 1이 있는 상태에서 2가 들어왔죠. 페이지 부재. 1과 2와 0 페이지 부재 발생하죠. 자, 3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교체할 거냐? 자, 0은 이때 참조했고 2는 여기서 참조했고 1은 여기서 참조했죠. 그래서 얘를 교체를 하게 되는군요. 이렇게요. 페이지 부재 일어났죠. 이렇게요.
다음에 0 그대로 있으면 되죠. 안 일어났죠? 자, 5입니다. 0은 여기서, 3은 여기서, 2는 여기, 저기서. 그래서 2를 교체하게 되는 거죠. 네, 교체했으니까 페이지 부재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교체하려고 그래요. 5는 여기서, 0은 여기서, 3은 여기서. 3을 교체를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요. 페이지 부재 일어났죠. 네, 또 3을 교체해야 되는 거, 3이 들어와야 되는군요. 2는 여기서, 5는 여기서, 0은 저기서. 그럼 0을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 일어났고. 자, 7입니다. 3은, 2는, 5는, 5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페이지 부재 일어났고. 그 다음에 7, 3, 2, 2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표지 부재 일어났습니다. 3은 그대로 있으면 되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크기가 12K, 30K, 20K인 프로세서가 다음과 같은 메모리 공간에 순차적으로 적재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적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자, 생각을 하는 거죠. 최초 적합을 하게 된다면 자, 최초 적합 12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0, 여기는 차 있으니까 30은 10K에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최초니까 발견된 먼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초 적합으로는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죠? 30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는 안 되는군요. 그 다음에 자, 최적 적합이 가능한가 보겠습니다. 최적은 들어가는 공간 중에 가장 적게 남는 공간을 고르는 거죠. 12K는 가장 적게 남는 공간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고요. 30K는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고 20K는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군요. 네, 들어갈 수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최악을 해볼까요? 12가 최악이라면 여기에 들어오죠. 12K. 그 다음에 30K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버리죠. 네, 그래서 안 되는군요. 그래서 최적 적합을 했을 때 모두 들어갈 수 있겠군요. 네, 46번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CPU에 진입한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실행 시간을 나타냅니다. 프로세스 간 문맥 교환에 따른 오버핸드는 무시한다고 할 때 SRT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4개의 프로세서의 평균 반환 시간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나열을 해 볼 거고요. 0인 시점, 2인 시점, 4인 시점, 6인 시점. 이 시점에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점형인 거죠. SRT는 실행 시간이 짧은 것한테 우선순위를 넘겨주는 선점형이라는 겁니다. 자, 0인 시점에서는 P1밖에 없죠. 진행을 하는데 P1이 진행합니다. 2인 시점에 누군가 딱 들어온 거죠. 그럼 쳐다봐요. 쳐다봤더니 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자기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P2한테 넘겨주는 거죠. P2가 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4인 시점에 누가 들어오군요. 쳐다봤더니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럼 할 일을 남겨두고 P3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5인 시점에 자 P3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러봤더니 P2와 P1밖에 없죠. 누가 실행하죠? P2가 실행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 6인 시점에서 어때요? 누가 들어오지만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7인 시점까지 마무리가 되군요. 자, 그럼 이제 P2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P4와 P1이 남았지만 P4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P4를 4만큼 실행하는 거죠. 7에서 4만큼 실행하니까 11에서 끝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4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15에서 끝나게 되는군요. P1을 쳐다봤더니 0에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언제 끝났어요? 네, 자, 여기가 P1이죠. 네, P1이 15에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네, P1의 수행시간, 반환시간은 얼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P1이 6이군요. 17에서 끝나는군요. 네.
자, 여기 한번 확인하세요. P4가 7에서 4만큼 실행하니까 11이 되는 거고 P1이 11에서 6만큼 실행해야 되니까 17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1은 0에서 들어와서 17에서 끝났으니까 반환 시간은 17이 되죠. 자, P2는요. 2에서 들어왔어요. 2에서 들어와서 P2는 7에서 끝났군요. 그래서 반환 시간은 5가 됩니다. 자, P3는 4에서 들어와서 5에서 끝났으니까 1이 되고 P4는요. 네, 6에서 들어와서 11에서 끝났죠. 네, 그러니까 얼만큼이에요?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4분의 17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8이 되어서 7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7번입니다.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이 있죠. 뭐뭐 있어요? 상호 배제가 있고요. 또 점유와 대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순환 대기다 라고 있죠. 그래서 비선점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CPU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기아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자, 기아 상태가 발생할 경우는 어디서 생기나요? 네. 짧은 것부터 처리하는 것부터 생기는 거죠. 계속 우선순위가 밀리는 걸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A가 1000장을 하려고, 10,000장을 하려고 줄 서 있는데 B가 한 장만 할게요. 그러면 수행 시간이 짧은 B를 먼저 처리해 주는 거죠. 학원은 또 C가 들어와서 한 장만 할게요. 그럼 또 C 처리하고 D가 저 2장만 할게요. 그럼 이 D를 처리해주고 그러면 A는 언제 실행하냐라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현상, 이걸 기하 현상이라고 하고 짧은 것부터 처리하는 SJF 방식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없는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살펴보면은요, 운영체제는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주변장치 등의 컴퓨터 자원을 할당 및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죠. 자, 스폴링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 일부분 아니죠. 네, 보조기억 장치 일부분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내용이 아닙니다. 비선점 방식의 CPU 스케줄링 기법은 CPU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 다른 프로세서의 CPU를 할당하는데 대표적으로 RR 스케줄 기법이 있다. RR은 무슨 방식에 속하죠? 선점형 방식에 속하는 거죠. 가상 메모리는 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억 장치처럼 활용하도록 한다. 실제 주기억 장치는 물리적 공간보다 큰 주소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군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3개의 페이지 프레임으로 구성된 기억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페이지 요청이 일어난 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LFU를 사용한다면 몇 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2, 3, 1, 2, 1, 2, 4, 2, 1, 3, 2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개가 있다라고 그랬고 LFU다 그러면 뭐죠? 가장 적게 참조된 것, 참조 횟수를 따지는 거죠. 몇 번 참조했느냐라는 거죠. 자, 2가 있어요. 2가 있는 상태에서 3이 들어오죠. 2, 3, 1 비어있는 곳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3개의 프레임이다 그랬으니까 세 줄로 하는 거죠. 자, 여기는 페이지 폴트, 페이지 폴트, 페이지 폴트 일어났어요. 새로 가져온 걸 우리는 페이지 폴트라고 하죠. 2가 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고 페이지 폴트 일어나지 않죠? 2, 3, 1 일어나지 않습니다. 2, 3, 1 일어나지 않죠. 이제 여기서 따져야 되겠죠? 2는 여기서 2는 3번, 1은 2번, 3은 1번이에요. 그러면 참조된 횟수가 가장 적은 3이 교체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2 가져오고 안 일어나죠? 2, 4, 1 안 일어나죠? 이제 3을 가져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따져봅니다. 참조된 횟수를 따져봅니다. 1은 3번, 2는요? 네, 3번, 4는요? 1번 일어났군요. 그러면 이제 4를 교체를 하고 3이 들어오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2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페이지 폴트는 총 몇 번이 일어났나요? 네, 5번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 5번 일어났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운영체제의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운영체제의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FC, FS 방식이 나왔고요. 2번에 보면 이제 N 스텝, 네, 스캔 방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C 룩 방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 F 방식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FC, FS 방식은 어떠세요? 들어온 순서대로, 요구된 순서대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공평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배운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N-스텝 스캔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것만 서비스를 하고 하다가 이제 막 들어온 것들이 있죠. 그거는 반대쪽으로 오면서 이전에 도착한 요청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기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룩 방식은 뭐냐면 이제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으면 헤더의 끝까지 이동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20번에서 끝났다. 20번에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잘 설명한 것은 바로 3번이 되고요. STF 방식이다라는 것은 탐색 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을 먼저 서비스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52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계층적 파일 시스템이다. 멀티 유저다. 유닉스는 어때요?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 기법이 되는 거고 트리 구조다라는 거죠. 트리 구조, 계층적 구조다라는 거죠. BSD 유닉스의 모든 코드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CPU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 사용하고요. 사용자 프로그램은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커널이 있고 커널은 관리자, 그 다음에 명령어를 수행하는 쉘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53번입니다. 스레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스레싱이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 자주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수행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커지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스레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 프로세스의 작업 집합이 그랬습니다. 작업 집합이다라는 것은 워킹 셋을 말을 하는데 이거는 CPU가 많이 참조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새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 부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작업 집합 기법과 페이지 부재 빈도 기법은 한 프로세스를 중단시킴으로써 다른 프로세서들이 스레싱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각 프로세스에 설정된 작업 집합 크기, 페이지 프레임 수가 매우 큰 경우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증가시킨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작업 집합의 크기, 즉 워킹셋의 크기, 페이지 프레임의 수가 매우 크게 되면 주격 장치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즉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수는 더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에 보면 페이지 부재 빈도 기법은 프로세스에 할당받은 현재 페이지 프레임 수가 설정한 페이지 부재율의 하한보다 낮아지면 보유한 프레임 수를 이제 감소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54번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명령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 명령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grep가 있고, 그 다음에 mnesg가 있고, 네, 그 다음에 chmod가 있고, 그 다음에 man이 있습니다. 여기서 mnesg는 메시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수신을 허용할 것인지 거부할 건지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런 명령어가 아니라 해당된 메시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거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다음 표는 고정 분할에서의 기억장치 단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단편화의 크기는 얼마일까라고 그랬습니다. 자, 10이 들어가면 여기 얼마가 남나요? 10이 남죠. 60은 들어갈 수 없나요? 없죠. 160이 120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100이 200에 들어가고 100이 남았죠. 150이 300에 들어가고 150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100 더하기 150을 한 것은 우리는 들어가고 남은 공간 외부 단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공간 50하고 120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 단편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외부 단편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170이 되겠군요. 56번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주된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고,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주면 되죠. 자, 1번은 작업 관리가 되는 거죠. 2번은 이제 데이터 관리가 되는 거죠. 자, 4번은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한다라고 그랬죠. 자, 매니지먼트가 뭐죠?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인데 어카운팅이 들어왔죠. 그래서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즉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네, 1번에 배치 처리, 일괄 처리가 되죠. 바로 즉시 처리, 실시간 처리,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시 분할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목적, 처리량에 대한 향상, 신뢰도 향상, 응답시간 단축, 나머지 하나가 뭐죠? 사용 가능도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거죠.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항상 시스템이 고장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 사용하고자 할 때 1분 뒤에 컴퓨터가 다운돼 버린다. 그러면 우린 그거는 이제 사용 가능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4번이 되죠. 4번에 반환 시간이 증대돼 버리면 굉장히 늦게 오는 거죠. 반환 시간이 더 단축이 되어야 되죠. 자, 59번입니다. 로더의 기능 중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억장치 내에 옮겨놓을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은 그랬습니다. 자, 로더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할당하는 역할, 다음에 연결, 다음에 재배치, 다음에 적재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기억장치 내에 옮겨놓을 공간을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로더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할당에 해당이 됩니다.
60번입니다. 유닉스에서 커널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죠? 유닉스는 이제 크게 커널과 쉘로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커널은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같은 거고, 쉘은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실행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명령 해석 및 실행은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정답 2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